자,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나갈 것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실제 실무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판서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넣어두긴 넣어두었어요. 어디 가냐 하면 288을 펴가지고 할 것인데 이게 메모할 공간이 없지요? 하나 포스트잇 준비하세요. 자, 요거 좀 적어 놓을게요. 일단 여러분이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현장 가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등기부 등본이라는 제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원래 정식 면증은 우리가 등기부라고 지금 면칭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상환 증명서라고 쓰는데 일단 제 이름에는 아직까지 등기부 등본이 익숙해요. 그래서 혹시나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면 아, 옛날식 명칭이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마 책에는 제가 정식 명칭을 다 넣어두었습니다. 넣어두었으니까 그런 것 좀 구별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옛날 이름 한 번씩 쓰죠. 강사분들 전부 다. 자,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칠판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우리가 현장 조사라고 했죠.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직접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현장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질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죠. 현장 가는 것이 있고, 각종 공적 장부를 통하여 기타 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집 사러 갈 때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기억을 못 버리고 있는데요. 어르신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 우리 집 정말 잘 돼가. 우리 좋은 데 갑니다. 그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게 잘 됐는데 왜 나가셨어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집 부도 났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집을 판매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유가 다양하게 많아요. 그 말을 그대로 이해를 하고 매수인에게 전달하다가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문에 의해서 매도인 집을 조사할 때는 꼭 어떻게 확인의 절차를 거치되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양한 말들 많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 아시는 선배님이 실제 그렇게 했는 것인데요. 수원에서 서울 들어올 때 외곽길인데요. 이 외곽길에 이 아파트가 있었어요. 뭐 반대편인지 제가 지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외곽에 있으니까 얼마나 차가 복잡하게 달리겠는데 이때 아파트 그 한 군간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고3 수험생인지 하여튼 수험생 부모가 왔는데 이 집이 정말 좋은 집이에요.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아, 이 집요. 스카이대 간 애들이 많은 집이에요. 라고 하니까 바로 그날 계약 체결됐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이 단문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이거 어디까지나 이 판매와 연결하여 엉뚱한 행위로 많이 유출됩니다. 하여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수업 들어가죠. 남는 건 뭐예요? 현장과 공적장부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수업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 현장 조사와 공적장부는 함께 하게 돼 있어요. 함께. 왜냐하면 이 공적장부의 부족함을 현장에서 메꾸어 넣고요. 현장의 부족함을 이 공적장부의 내용으로 메꾸어 넣게 돼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과실로 문제가 됩니다.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죠. 우리 확인설명서 요 다음 시간 정도 되면 작성하게 되겠지만 그 확인설명서에는 방량, 즉 주택의 방량이 분명히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량이라요 5천만 원 더 줬는데 알고 보니까 남량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개공이 어떻게 70% 손해배상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하면 이러한 것이 누락되면 책임에 지는 소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둘 다 하는데 이때 요거부터 합시다. 공적장부. 어느 거 먼저 한다는 말은 없어요. 자꾸 이런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공적장부와 현장 조사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짜장면 드실 때 면 먼저 드시고 짜장 드시나요? 아니면 짜장하고 면 드시나요? 아니면 단무지라고 하나요? 노란무? 그냥 손 가는 대로 드시면 돼요. 그래서 나가서 괜찮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면 되고 그 공적장부보다 나가면 되고 순서 없어요. 그런 문제 틀리는 분이 더 이상해요. 자, 일단 공적장부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여기는 권리에 관해서는요, 이렇습니다. 권리는 아직까지 등기부가 있고요. 그리고 대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자, 이렇게만 적어 놓고 자,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 매수인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매수인이에요. 자, 매도인이 이제 땅을 사야 됩니다. 이 매도인이 땅을 사야 되는데 문제가 매도인 조사를 했어요. 매도인 조사를 하니까 그냥 등기부라고 할게요. 입에 익숙하니까. 자, 정부상환 증명서 가는 것은 생각나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게 정부상환 증명서죠. 이 등기부에는 갑이라고 되어 있고요. 토지 대장에는 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 땅 사면 분명히 한 1년 지나면 3배 오른다 가정합시다. 사야 되겠죠. 자, 사는데 누구하고 사야 될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이렇게 중개사 공부 많이 해도 갑이라고 외치는 사람 있죠.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등기부는 공신력이 있어 없어요? 공시력은 있다. 하지만 공신력은 있다 없다? 없다. 신뢰하지 말라고 민법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왜 등기부 갑을 합니까? 시험 쳐도 의미가 없죠. 차라리 그 영업 안 하는 게 좋아요. 집안 말아먹어요. 자, 하여튼 등기부 미루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토지대장 한다. 더더욱 심각하죠. 이건 권리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하죠? 묻지요. 자, 그때 우리 카드 결제할 때 은행에서 뭐 하던가요? 이 서류 달라고 하죠. 재산세 서류. 자, 우리 세법 시간에 배웠죠? 재산세 납부 서류는 누가 낸다? 실소유자가 낸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등기부와 대장이 되면 등기 일원화 작업 때문에 등기부를 보지만 그래도 불일치가 되면 이게 실무적 내용이라 했죠? 뭘 봐라? 재산세 납부 서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소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실제 소유자.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만 있다면 얘를 선택하면 되지만 둘 다 완전 불일치되면 얘까지 현장에 조사해야 대법원 판례는 완벽하다 얘기합니다. 통상 이 두 가지가 일치해요. 둘 다 일치한다 이거예요. 일치하고 얘가 우선되지만 실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를 꼭 확인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자, 정리됐죠? 요거 확인하면 재산세가 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권리 됐고요. 자, 이제 형태라고 할까요? 여러분 물리적 내용이라고 할게요. 이 물리적 내용은 다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요. 여러분이 두 가지로 이야기 좀 할게요. 요거 좀 앞에 당기죠. 이쁘게 쓰게. 이게 공적장부입니다. 공적장부. 자, 이렇게 되고요. 물리적인 거. 자, 요거 좀 당길게요, 여러분. 권리. 자, 이렇게 좀 적고요. 자, 물리적인 건 다시 갈라집니다. 경계와 경계외예요. 경계와 경계외. 자, 우리 경계의 경우는 소유권 나타내는 직선거리입니다. 소유권은 직선거리.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대장이 이긴다. 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가 이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실제가 있으면 실제가 이긴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대장, 그냥 등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지적 측량을 국가밖에 못하게 됐습니다. 국가. 그래서 지적 측량주의 때문에 이거 좀 적을게요. 이거는 국가가 우선합니다. 국가가 우선하는데 측량에 오류가 있다면 측량에 오류가 있다는 단서가 있어야만 그때가 실제가 우선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실제가 우선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정국정주의 때문에 측량 국가밖에 못합니다. 소유권. 이게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국가가 그냥 알아서 할게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국가 알아서 하는 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실제가 이긴다. 자, 근데 우리 이 측량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하면 왠지 법전이 좀 어눌해 보이죠. 그래서 요 말의 동의어를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씁니다. 들어봐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요 말이 나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 측량 오류. 되었죠? 요 말이 나오면 측량 오류. 요 말이 나오면 실제가 우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 틀려서의 말을 잘 안 써요. 자, 그래서 대장이 우선하는데 특별한 사정, 다른 말로 측량 오류가 있으면 실제가 우선한다. 이렇게 돼요. 자, 경계를 제외하면 면적이 있고 높이가 있고 그런 것들이겠죠. 이건 앞서 제가 원래대로 적고자 하는 실제, 대장, 등기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자,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공법상의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이 공법 시간에 배우는 이 공법이요. 전체 재산권 행사의 80%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시게 되면요. 그 군부대가 하나 있어요. 동대구역에 내리면 그 뒤편에 쭉 가면 있는데 이쪽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뭐 저도 이게 들은 얘기니까 정확한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높은 데 있으면 고도지구 때문에 군사시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상당히 고층으로 어떻게 인허가 떨어졌는데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짓긴 지어야 되고 그래서 텃파기를 해가지고요. 다른 아파트 1층 여기는 7층으로 돼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공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주거지역 샀는데도 1종과 2종 확 차이 나죠. 2종과 3종이 이제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법은 재산적 행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법은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시면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요즘에는 잘 돼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하는 것은 민원 신청서고요. 결과 확인서인데요. 이 확인서를 보게 되면요. 여기는 공법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요. 전 토지죠.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100% 모든 공법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공법이 나온다 하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군사와 관련되는 것들은 나오기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법적 권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발급해 보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략적인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지 이 가입표 된 것을 이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토지 살 때 이거 제일 먼저 보세요. 이게 실무 수업이라면 제가 인터넷 띄워가지고 아주 쉽게 부동산 괜찮은 거 찾는 법 가르쳐 드리겠지만 뭐 이 수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자, 이제 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개발. 우리가 현수막 같은 거 이제 앞으로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아, 저기 개발되네. 개발되면 이제 땅값 오를 것 같아. 사야 되겠죠. 근데 어디 가서 사? 라고 하시면 안 돼요. 현수막이 친절하게 돼 있어요. 시행처 어디? 가면서 이 시행하는 곳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예요. 권리의 경우는 이거는 전 소유자하고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또는 이쪽이 권리를 가져오면 그 사람하고 계약하면 되지만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물음표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지역이 이렇게 집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엉켜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반듯반듯하게 바둑 모양으로 만든다 가정합시다. 그럼 어느 집이 들어가고 어느 집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번지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번지나 어떤 결과 뭐 면적, 필지 이런 크기들은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서류 발급 받으면 소유권 이전만 되지 그 소유에 따른 지번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일단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책은 아직 보지 마세요. 자, 공적 정보를 이렇게 봤으면 이제 현장 조사도 해야 된다고 했죠. 현장 조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공적 정보가요. 전부 다 공신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공신력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야 된다. 책량, 책량을 통한 이 경계 부분, 지적도 정도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한데 잘 보세요. 얼마나 공적 정보가 재밌는지. 이 지적도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제가 그림에 소질이 없는데 이렇게 됐다 합시다. 직선하다 보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게 뭐 붉은색 다시 하더라도 직선하다 보면 잘린다고요. 이렇게 잘린다고. 결과적으로 지적도의 경우도 100%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겠죠? 해서 공신력이 이러다니까 현장 이거는 전부 다 발급 받으면 그날의 확인 용도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받으시면 제일 마지막 째 이런 말 있죠. 오늘까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묻지 마, 따지지 마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현장 조사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이 공보의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봐요. 신축 건물.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등기된 임차권. 이 등기된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유치권.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점유권. 자, 이런 거. 법정, 관습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거는 봐야 돼요. 법정, 관습 이런 것들 다 현장으로 가야 돼요. 등기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아파트 주변에 환경적 요소 봐야겠죠. 환경 또는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이런 거 봐야 됩니다. 그 입지 조건 같은 경우도 정말 당혹스러워요. 이게 저도 이게 예전의 일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난 집을 투자 목적도 사야 되고 우리 아이들 학교 문제도 사야 되고 나 주택은 문제로 삽니다. 선생님 얼마 있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말하면 서로 기분 나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세 개 중에 조건이 어떤 게 우선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계약이 잘 유도됩니다. 아와 어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그때 와서 자기도 알거든요. 솔직히 작은 금액으로 집 살 때 이런 조건 충족해요. 그러면 이 1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있다. 분배를 좀 해주세요. 가면 교통은 3 정도 되고 우리 아이 학군은 한 4 정도, 투자 가치는 3. 그러면 이제 집을 선별하기가 쉽습니다. 서로가 대화가. 자, 이런 식으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깔아놓고 대화하기 편하고요. 자, 중요한 건 지세, 이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말고 별도로 그 속에 좀 들어가면 지세하는 게 시험이 잘 나와요. 지세 지역 이런 얘기를 좀 할 것인데 이 지세는 토지 기울기입니다. 토지 기울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은 비가 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산이 너무 급격하게 되면요. 우리 산을 절토 작업이나 성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동상 성토 작업인데 헐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나무 심기가 어렵습니다. 그 최고가 지금 꽤 오래된 건데요. 한 28도 이상 되면 안 되는 지역이 있고 그 다 물어봐야 돼요. 어떤 지역은 17도, 어떤 지역은 왜냐하면 작게 내려도 흙이 확 내려온 지역이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세 같은 거 조심하고요. 지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거 말고도 많죠. 유도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다 적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285페이지 굳이 볼 필요가 없고요. 286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공적 정보 통화에 확인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288페이지 보시게 되면 밑에 표가 있어요. 표를 보시게 되면 확인 불가에 제가 체크됐는데 확인 불가 중심으로 시험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건축물 대장인데요. 좀 짚고 넘어갈게요. 확인 가능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있죠?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거 주의사항이에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주의사항에서 첫 번째는요. 건폐율, 용적률인데 이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요. 잘 보세요. 건폐율이죠. 건폐율, 용적률이 나올 때가 있고 두 번째는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상한이에요. 상한은요. 우리가 부산 가시면 돼요. 부산에 가면 그 무슨 동이죠? 그 가면 우리가 건축법 시간 이렇게 배우잖아요. 도로 넓이 1.5배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도로 넓이 4m면 6m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어떻게 더 높은 건물들 많이 보이시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의 특징에 맞춰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시군 조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물은요, 이 건축가에 문의하거나 아니면 그 건축사에게 문의하게 되면 그 지역의 시군 조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폐율 용적률은요, 이 건축물 대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장. 그래서 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요 구별해야 돼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불가 보면 건축 설비 방향 노후 전도 외관상 다 현장에 가야 되고요. 자, 등기부로 알 수 있는 갑구 얼구 쭉 있죠. 이때 얼구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얼구에도 얼구는 있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현금으로 집 사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임의 여부예요. 임의. 즉, 이 100% 돈 주고 사면 소유권 있으면 끝나요. 저당권 안정만 없어요. 그래서 없을 수도 있다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가압류. 이 얼구에도 가압류 또는 압류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입, 전세 사시는 분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분도 계세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분이 황당한 게 아니고 보통 아내한테 안 알리고 해요. 그런 남성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사업하다 보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집을 담보 잡아 하는 거 소유권 압류 가압류고요. 그리고 전세권을 가지고도 압류 가압류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밑에 확인 불가는 방금 했던 것들이고요. 지적도 임야도 보면 소재지, 지목, 지역 그대로 보시면 되죠. 하되 확인 불가 지세 나오죠. 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거 좀 구별해가 적을게요. 뒤에 나오지만 이 지형과 지세가 왜 다르냐면요. 이 형태거든요. 하늘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하고 있죠.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 가지고도 지형도 임야도 지적도 돼 있죠. 예, 지적도 이런 거 보고 알 수 있어. 토지 형상이니까. 하지만 지세는 토지 기울기이기 때문에 현장만 가능해요. 현장만. 그래서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 잘 나와요. 예, 원래 이거 여기 적으려고 했습니다. 지세. 자, 그리고 밑에 토지 이용 계획 나오죠. 그거 보시면 확인 불가 소유자 사건이라고 적어두세요. 사업적 권리 확인 불가예요.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해결되고, 자, 토지 구매 증리 사업이 전부 다 개발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289페이지 굳이 안 읽으셔도 방금 했던 것들입니다. 자, 이제 290페이지부터 제가 필요에 따라 하나씩 정리할게요. 좀 판서 좀 지우겠습니다. 실제 그 집 살 때 여러분 조금씩 제가 시간적 여유 되면 뭐 따로 수업을 하긴 좀 어렵고요. 한 번씩 그 말씀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집을 많이 보고 적게 보고는요. 집 살 때 실은 알아요. 그 예를 한 세 가지 한 두세 개 드릴까요? 좀 지루하니까요. 그 집을 구매하러 가실 때 아파트예요. 아파트 구매할 때 보통 집 언제 보러 가십니까? 라고 하면 그냥 오전 오후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겨울 같은 데는 겨울에 집 살 때는 해가 얼마큼 이게 우리 그 들어오는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해질 때를 꼭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됩니다. 뭐 예를 한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낮에 어머니들 일하고 하더라도 이게 물을 털어봅니다. 털어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땐 잘 나와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파트에. 하지만 저녁쯤 6, 7시 때 가면 다 퇴근하고 오시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물을 한번 양해 말씀 당연히 드려야겠죠. 들어보게 되면 그때 그 집의 환경을 알고요. 낮에는 나갔던 냄새가 저녁되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처럼 집을 사더라도 그런 거 좀 따져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이게 매매 대비 전세가가 얼마나 높은가 이런 거 따져봐야 됩니다. 나중에 뭐 집을 사셨다가 세 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전세가 대비를 확인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뭐 포털 사이트라고 하죠. 뭐 다음이나 네이버 그런 데 가시게 되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이렇게 나옵니다. 통산적으로 80%를 먹어 들어가면 그 집은 우리가 세를 잘 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다양한 어떤 경험치를 늘려가지고 조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다시 들어갈게요. 자, 290페이지 소재지죠. 자, 지금부터 페이지 없이 제가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는 소재지입니다. 이거는 소재는 무슨 동이란 뜻이에요. 어디 동.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다가 정확한 단어가 붙으면 번지, 지번이죠. 이게 붙은 소재의 지가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그냥 지번까지만 있으면 돼요. 토지의 경우는 이 소재 더하기 지 해서 지번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건물이에요. 건물도 한동 기준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이 공동주택이에요. 이제 공동주택이 되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호수가 쪼개지잖아요. 구분 소유권이 있다 이것입니다.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권이 있어요. 구분 소유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존재해요. 특정 동호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무엇이 있다? 특정 동호수. 동호수요. 자, 그러면 특정 동호수가 있는 공동주택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연다. 요 세 가지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소재지는 이거는 의외로 간단해요. 대장과 등기부 다 나오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굳이 다 읽어도 다 이해됩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자, 면적이네요, 면적. 면적은 이제 물리적 현황이죠. 물리적 현황이니까 대장과 등기부 충돌되면 등기부 우선한다. 대장이 우선한다. 대장이 답이에요. 대장이 답이죠. 물리적인 대장이 우선입니다. 이 면적도 역시 대장을 보고, 각종 공부 중에 대장을 보고 기재를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이 면적 중에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구분하여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전용과 그리고 공용, 전용과 공용 구별을 해줘야 되고요. 구분을 해주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토지를 정리합니다. 토지 개발을 해요. 각종 토지를 개발합니다. 개발하면 나의 종전 토지 면적보다 축소될까요? 늘까요? 개발을 통하면 종전에 내가 50평 살고 있더라도 개발이 되면 도로가 확대되고 각종의 기반 시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종전보다 토지가 축소됩니다. 토지 종전보다 면적이 축소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 종전보다 면적이 축소되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개공이 설명을 안 했어요. 개공이 미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까요? 책임 없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 그런 얘기가 밑에 깔려져 있고요. 그게 4번입니다. 방갈로 4번. 그리고 방갈로 2번 면적 환수는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목입니다. 지목. 자, 우리 지목은 토지의 주된 목적대로 적는데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건 그러니까 필지가 있으면 주된 용도입니다. 주된 용도대로 적어요. 주된 용도. 자, 그런데 이 주된 용도를 적더라도 이거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왜 현장에 가냐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전답 가수원 중에 이게 과입니다. 과. 자, 그러면 일단 과라고 적혀 있겠죠. 하지만 이 사이에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있으면 이건 대가 돼버립니다. 그럼 한 필지라면 주지목 추중의 원칙이라고 지적법 시간에 배웠죠. 그럼 이건 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난 이거 그리 하는데. 그래서 현장으로 바로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펴지고요. 그리고 이걸 적을 때는요. 우리가 여러분 지적도에 적을 때 지적도, 지도입니다. 지도. 그래서 지적도에 적을 때는 이건 말 그대로 약식으로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대. 하지만 여러분이 토지대장, 이 대장에 적을 때는 어떻게 할까? 정식 기호로 풀네임을 적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쟁 같은 거 어떤 사고 발생, 전쟁 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그 주민자치센터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가져올 것이 대장입니다. 대장은요, 원대장 기능은 법적 구속력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풀네임 전체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이게 끝입니다. 자, 이제 뭐 292페이지 방갈로 3번 지금 환지 예전지 이것도 앞에 있겠죠. 개발을 통하면 면적 같은 거, 지목 같은 거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내용 담고 있고요. 자, 이제 292페이지 경계는 오른쪽 판례가 너무 중요한데요. 1에서 6번. 자, 경계 얘기 좀 합시다. 경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이 경계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직선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가지입니다. 오늘. 자, 이거는 우리 개공이 청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청량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지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충족되기 때문에 그냥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은 지적 측량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대장대로 갑니다. 즉 지적도대로 가면 돼요. 지적도의 내용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 형태로 바뀝니다. 이 실제 형태가 뭐냐 하면 이게 있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게 있게 되면 어떻게? 실제로 간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얘기는 대필지를 필지 분할을 한다. 필지 분할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측량을 하고요. 측량을 하고 분필 등기를 한 다음에 필지를 쪼개했죠. 등기한 다음에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있겠죠. 자, 요 얘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볼게요. 293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나오죠. 그 끝에 지적 도상의 경계에 의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끝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실제한다. 요게 어디죠? 요겁니다. 자, 3번 봐요. 이것도 네 번째 끝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실제한다. 방금 했던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봐요. 두 번째 줄 끝에 경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 사전에 확인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5번이 똑같습니다. 자, 6번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됐고 지형지세 얘기 끝났죠. 지세는 현장조사와 지적도. 하지만 아니죠. 지형이 지적도와 현장조사. 지세는 어떻게? 토지 기울이니까 가야 한다. 자, 다시 하죠. 말로 하니까 오류 있겠네요. 지세는 뭐만 가능하다? 현장만. 지형은 어떻게? 지형은 현장뿐만 아니라 지적도. 이렇게 되죠. 자, 다 끝났고 안 읽어도 돼요. 294페이지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2번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수 228개 있죠. 그거 적으면 됩니다. 자, 이제 5페이지 이 중개대 선물에 관한 권리관계는 여러분 민법 시간의 내용과 똑같아요. 해서 요 오른쪽 295페이지 양갈로 1번부터 296페이지 반갈로 6번까지는 그냥 한번 읽어두세요. 2차 치는 사람도 읽어두면 됩니다. 자, 이제 2번에 296에 등기부의 분석이라고 나오죠. 반갈로 1번부터 298페이지 7번까지는 읽지 마세요. 제가 적어드리는 게 더 빨라요. 좀 지울게요. 자,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어떤 것을 거래할 때 무엇을 거래합니까? 권리를 거래해요. 권리의 대상이 대상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 권리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좀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부족한 거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완전한 게 좋겠죠. 즉 부족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되고요. 이 위험한 것을 어디에 알린다? 등기부에 알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위험한 등기를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위험한 등기라고 해요. 이건 학자가 붙인 말입니다. 참 잘 넣은 것 같아요. 이 위험한 등기 종류가 우리가 방가로 1에서 7번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압류, 감류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개공이 되시면요. 위험을 고지할 의무는 있어요. 고지 의무는 있지만 이걸 해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위험하다 알리면 되지 사고 안 산 건 그 사람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지 의무 정도까지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완전한 권리를 만들어 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가능하다. 이것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해결 다 됐고 299페이지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글은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판서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300페이지 분명 기지권이죠. 이건 판서 다 하고 302까지 정리할게요. 일단 개념적인 거 정리하셔야 돼요. 300페이지. 어디 포스트잇 하나 끄집어내 주세요. 자, 여기서 다 지울게요. 이거하고 여러분 실은 같이 봐야 될 것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자, 일단 봅시다.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예. 자, 분명 몇 자리입니다. 누워 있으면서 발생한 권리, 분명 기지권이고요. 전국토가 묘지화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 상업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니까 자꾸 뭐 과일 채소 팔 때 그런 거 쓴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차이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분묘기지권 불문법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선문법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선문법, 불문법 충돌되면 얘가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는데 언제부터이냐면 이 법이 참고로 기억하세요.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만 적어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에서는요. 첫 번째는 이것은 시효 취득이 인정이 되었어요.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하면서 시효 취득이 인정됐을까요? 안 됐어요. 즉 이거는 평공연하게 일정 기간 20년 있어버리면 내 땅이야 라고 외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016년이잖아요. 여러분이 선산이 있습니다. 선산이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전비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비 여기까지 내용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남의 땅이야? 그럼 이 사람이 외치겠죠. 야, 시효 취득할 때부터 있었어. 그럼 여러분은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2003년도부터 있었다고. 2001년도 이후로는 제가 힘이 없어요. 얘한테 힘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가짜예요. 가짜. 두 번째, 면적인데요. 이거는
봉제사 지내는 면적이에요. 봉제사 지낸다면 그 면적을 다 수용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일정 면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봉제사 동안 그 시기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일정 기간만 있어요. 시험은 요 초점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요 초점. 초점이 이거예요.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실제 어떤 시험 칠 때 나오냐면 장래 지도서인가요? 그거 할 때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하여튼 우리 시험 나오니까 보자 이것입니다. 자, 일단 300페이지인가요? 자, 이제 처리할게요. 자, 분명 기지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적는지 잘 봐요. 자, 우리가 지표, 어떤, 토지라고 합시다. 지표. 자, 이게 지표예요. 지표고요. 자, 그리고 봉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봉분이에요. 이게 봉분. 자, 그리고 이 밑에 뭐 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분묘가 인정을 받으려면요. 이 분묘가 인정을 받으려면 외형과 내부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 봉분처럼 외부적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부적 환경이 있어야만 이것을 우리는 분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분묘가 지표 위에 누워 있으면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이거는 분묘가 누워있다는 바탕으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사라지면 어떻게? 권리가 없어진다. 평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가 주장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내부에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 이 내부에는요,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만 있으면 돼요. 일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없이 돼버리면 가묘라고 들어보셨지 싶어요. 그런 건 인정하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일치된다는 상태에서 우리가 분묘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누워있으면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데요. 이 권리 주장은 어디까지나 봉제사 지낸다는 조건에서 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떤 취득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서부터 정리할까요? 자, 제가 땅이 사면 돼요. 땅을 그냥 구매하면 돼요. 구매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넓은 토지 중에 어르신이 있던 요 토지 빼고 나머지 이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부분 인정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어떻게 타인 토지 위에 몰래 올려놓고 20년 지나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시효취득이 있습니다. 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금전적 대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효취득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무조건 무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타인 토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입니다. 타인이 여러분 토지 위에 몰래 묘자리 깔려 있으면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어떻게? 돈 안 받겠다, 무상이다. 그럼 또 혈압 잡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 시효취득은 당사자 협의가 있으면 요겁니다. 요것만 해요. 이게 협의가 있으면 협의대로 가면 돼요. 협의가 있으면 협의대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협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재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관망하고 있는 너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자, 이제 이 봉제세 지내는 권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것을 인정할까? 범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범위는요, 일단 면적 기준합시다. 면적은 개별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개별적. 왜냐하면 이 묘자리가 우리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들부터 뭐 임금님의 경우는 묘자리가 무지장 커요. 심하게 큽니다. 이게 공원이라고 할 정도로 큰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따져야 되지 뭐 사승이 포함된다, 배제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봉제사 지내는 데까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버리면 끝나는 게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멸실이 될 때 있어요. 우리 비만이 오면 이렇게 형태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 순간적으로 일시적 멸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재미있는 판례가 있어요. 자, 어떤 판례냐 하면 이 묘자리 관 2개 넣거나 쌍분 형태 이런 게 가능할까?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여러분 토지 위에 관 하나에 봉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달리 내 동의도 없이 또 누군가가 그 묘자리를 쌍분 형태로 만들거나 묘를 쌍분 형태로 만들거나 관을 한 개 더 집어넣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싫죠? 그래서 이건 신설할 권능은 없습니다. 이거 여기서 주의할 건요. 새로이 신설할 권능은 없어요. 권리 능력을 얘기합니다. 신설할 권능은 없다. 자, 어떻게 판례 나오냐면 분묘를 쌍분 형태로 하거나 또는 관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건 있어요.
효력이 범위 내, 이런 효력의 범위 내에서, 범위 내입니다. 범위 내에서, 이게 중요해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건 인정돼요. 즉, 타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늘에서 봤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건 관계없지만 나가서 하게 되면 허락된 범위가 아니잖아요. 이건 신설할 권능이기 때문에 이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한 4년 됐나요? 황당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저 묘자리를 누가 관리합니까? 라고 나왔어요. 이 묘자리를. 관리적 측면이 나왔는데 이거는 가정의뢰 준칙에 있는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때 민법쌤, 공인중개사 강사 전부 다 난리 났어요. 이거 답이 뭐야? 이래 됐는데 이것은요. 봉제사, 이 관리는 봉제사를 누가 주관하는가? 주관의 문제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장손, 제사 주제자라고 합니다. 그냥 장손이라고 할까요? 종손이라고 적죠. 제사 주제자, 제사를 주관하는 자, 제사 주제자, 종손이 존재하게 되면, 있으면 그건 종손이 하는 거예요. 종손. 자, 그러면 종손이 없으면 어떻게? 그때는 나머지 혈연관계가 합니다. 종손 외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당시에 나와서 이슈가 됐죠. 저도 처음에 알았습니다. 이 제사 주제자가 종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자, 이제 300페이지 보시게 되면 내용 똑같습니다. 자, 1번이 분멸하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내부의 시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양갈로 2번의 두 번째 줄 끝에 객관적 인식할 수 있는 외형 갖추어라. 그리고 내부 있었다. 그 말이고요. 3번이 이 관습부사 법정지상권 얘기고요. 그리고 양갈로 4번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자, 승립 요건 1, 2, 3 다 했고요. 그 2번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 설치하는 20년간 평후 공여, 시효치력 얘기 나오죠. 그리고 큰 3번 분묘기지권 범위 나오죠. 그 양갈로 1번의 세 번째 줄 끝에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 개별적 정해야 한다. 어디죠? 여기 나오죠. 그리고 양갈로 2번도 같은 말이고요. 자, 302페이지 존속 기간이 시기입니다. 시기, 기간. 이것도 역시 봉제사 지내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 존속한다. 제사 지내는 동안. 그리고 5번 지료, 시효취득. 협의가 없다면 무상이다. 거기 두 번째 줄 봐요.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경우 지료 지급할 수 없다. 됐죠? 그리고 큰 6번의 양갈로 1번. 네 번째 줄 먼저 봐요. 다른 일방의 합장 또는 쌍분. 그 합장한다는 관 두 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묘자리를 크게 두 개 하는 건 쌍분이에요. 그래서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 가능할까? 허용되지 않는다. 양갈로 1번의 두 번째 줄 봐요. 신설할 권능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권능. 그리고 양갈로 2번 보세요. 분묘기지권 기하여 보존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분묘기지권 미치는 범위 내에 이장되었다면 세 번째 줄 그대로 유지. 효력의 범위 내에 이장은 된다.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가입표 동그라미. 자, 이제 양갈로 3번은 뭐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우리 303페이지 법정지상권은 가볍게 읽어보세요. 시험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306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단락에 해서 제가 외국인 토지법까지 서식 다 들어갈 때까지 다 해드릴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시간 되면 확인 설명서 작성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 좀 길겠네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간단합니다. 요 연결해가 할까요? 그냥? 합시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대신 요거 좀 지워야 돼요. 다음 시간에 공법 봤죠? 자, 306페이지 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우리 좀 지루하니까 실무가 요 좀 팁 하나 드릴게요. 팁.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부터 여러분 신문 하나 받아보세요. 신문요. 그 신문 받는다고 무료 준 거 왜 봐라 그러지 마요. 일간 신문을 좀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그 신문 하단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고문이 뜹니다. 여러분 송전탑처럼 있죠. 타인의 묘지를 이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송전탑처럼. 또는 그 개발을 할 때 임야를 깎아야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이 철거를, 그러니까 이장이죠. 이장을 해야 개발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개발 공고문이 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요. 통상 개발 공고문입니다. 6개월 전부터 알리게 되다 보니까요. 어떨 땐 1년 전, 2년 전부터 알리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목적성, 강제적으로 어떤 묘를 이전할 수 있는 때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306페이지 그대로 두시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이거는 좀 이렇게 사적, 우리 국가에서 짓는 것보다 어떤 개인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그리고 법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뒤로 갈수록 많이 죽네. 혼자 죽기 싫어서 가족, 그리고 집안, 그리고 마을이 약탄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식이라도 기억하면 숫자 외우기가 쉬워요. 일단 이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 개인을 딱 경계선이에요. 개인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집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묘를 어떻게 설치하는가? 요거 비교하면서 해드릴까요? 자, 요거 일단 바로 책으로 들어가죠. 306페이지 용어 정의는 시험 안 나옵니다. 있으니까 그냥 넣어둔 거고요. 308페이지 가게 되면 공설 묘지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시군구, 시도 이렇게 되고요. 308페이지 방가루 2번은 사설 묘지라고 있을 거예요. 보면 개인, 가족, 종중, 법인 이렇게 지금 제가 적었던 거예요. 사설. 그리고 그 양갈로 3번 뭔지 보지 말고 4번 보세요. 묘지 설치 신고 허가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숫자 30이 다 와요. 제가 3개를 적을 건데 다 30이 올 것입니다. 그럼 방갈로 1번에 보면 개인 묘지 할 때 설치한 후 30일 이내 신고죠. 그래서 이거는 사후 신고 제도입니다. 사후 신고. 제도가 사후 신고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요. 집단적이기 때문에 사전이에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가족, 종중, 법인은 설치 관리하는 자는 자 확인하세요. 해당 묘지, 관, 시장 등의 허가를 받는다. 설치 관리하려는 자 사전이죠. 그래서 사전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게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위에 오면 설치 기준이 있고요. 오른쪽 점유 면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왼쪽에 설치 기준이 있고 오른쪽에 점유 면적이 있는데 점유 면적은 그 영역을 얘기하고 설치 기간은 그 영역을 묘자리 영역을 포함하여 그 주변 공지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유를 먼저 할게요. 이 점유 면적은 자, 점유 면적이에요. 이건 30, 10, 15. 합장일 때 15예요. 그래서 이 촘촘히 부처가 가죽장 만들겠다. 그래서 보통 그 부부 묘자리 보면요. 중간에 가이드 하나 있고요. 신랑 신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먼저 보세요. 개인은 30초 가지 마라. 그리고 방가루 2번에 공설, 가족, 종중, 법인은 한기 두 번째 줄 봐요. 10이고 합장 15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설치 면적이 나오는데 이건 설치 면적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100 나누기 하면 19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100, 1천, 10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양갈로 3번 왼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번에. 그리고 2번, 3번은요. 자, 2번 보시면 분묘 형태 봉분, 평분으로 높이 무작정 하면 안 돼요. 1m 50. 그래서 1m 봉분 1m와 평분은 50. 그래서 1m 50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방갈로 3번은 이겁니다. 몇 자리가 우리 인근에 가까이 있어야 될까? 멀리 있어야 될까? 그래서 도로 철도하자는 사람 안 살죠. 사람 안 살면 300. 20호 이상 사람 사는 곳이죠. 500. 그래서 사람 없으면 300, 사람 있으면 500.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밑에 양갈로 5번. 설치 제한 지역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들입니다. 오른쪽 봐요. 녹지 지역, 놀고 있는 공원 같은데 10시 100대 해놨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게 몇 자리 나왔다. 기분이 좀 설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갈로 1번부터 4번은 전부 다 우리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곳들은 다 몇 자리 없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제 양갈로 8번 분묘의 설치 기간이라고 나오죠. 이것은요. 일단 사람은 한 번 죽기 때문에 한 번 거래가 되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몇 자리 들어가도 역시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그 기간은요. 자, 거래도 제한적이지만 몇 자리 제한적인데 일단 원칙은요. 15년이에요. 근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1회가 15년이에요. 15년. 그래서 3번 할 수 있어요. 3회. 그러면 최대 45년이 되네요. 그러면 15회에서 최대 60년까지 있을 수 있어요. 60년. 만약에 거저기 그 분명 몇 자리 갈까? 이게 109밖에 못 들어간다. 그럼 101번째 오신 분 계시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1번이 빠져나가게 돼요. 선행선출법 방법을 써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310페이지인가요? 310페이지 이제 그 묘지 등의 처리인데 이건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거 없고 제일 위에 방가로 4번 보세요. 이거. 설치 기간은 종료 나오죠. 두 번째 주 1년 이내 분묘 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보충. 이거 한번 매입을 하면요. 그 매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묘를 못 사요. 사람은 한 번만 죽기 때문에. 그래서 75세가 되면 한번 바꿀 기회를 줍니다. 70세인가 75세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건 서부 노트에 있을 거예요. 요 노트 보고 하십시오. 하여튼 시험은 요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1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내용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자, 특별한 거 없죠? 자, 이제 310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모아서 정리할 게 좀 많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시간에 되면 확인 설명 전부 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